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싹 다 정리하란 지시를 들었다고 다시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화로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 건 계엄이 아니라 간첩 검거에 관한 이야기였다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모두 반박됐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맞고 당시 요원들은 국회 본관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직 당시 요원들을 폭사시키란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회 특위위원장은 사람이 물건이냐며 금수만도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서두르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정리하란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다시 한번 증언했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전달받으면서 이건 아니란 생각으로 메모를 그만뒀다며 기존 증언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앞에서 별도 가림막 없이 증언했습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며 통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것인지 듣지 못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저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부분에 있었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에게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지원해 주래. 그다음부터는 여인영 사령관이 당시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급한 대로 종이에 휴갈기듯 받아 적었다며 명단을 들으면서 미쳤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한번 이 명단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나. 중간에 받아 적기를 멈춘 탓에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14명에서 16명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이 자의적 해석을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런 홍 전 차장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지난달 31일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말이 안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전화로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지만 계엄이 아니라 간첩 검거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서버 압수 시도 의혹 역시 부정선거론을 펼치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할 일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2차장이지만 2차장한테도 안 합니다.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 것은 간첩 업무와 관련한 당부였다는 겁니다.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윤 대통령은 이어 홍 전 차장이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체포 지원을 요청받았다는 진술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심판정을 나와 윤 대통령 발언에 오류가 있다며
자신은 당시 발언을 토시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소장에 적힌 선관위 서버 압수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정선거론을 펼친 겁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그 사건 그리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를 받아보면은 일단 이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만은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결국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건 범죄 수사가 아니라 부실한 선관위 서버 시스템을 점검하려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5번째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재판관들에겐 상식을 근거해서 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거짓말이라고 했고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밤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군가 정리해준 듯한 머리와 붉은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신문 내내 눈을 감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증인 신문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기다렸단 듯 입을 뗐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공소장에 따르면 1,500명의 군 병력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출동했고 이를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봤는데 아무 일도 없는 허상과 같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증언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작전을 편 군병력이 대단히 적은 숫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수방사가 거의 몇 사람, 한 10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을 했고 또 7번 무슨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전사 요원들도 이제 불 꺼진 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 다 나옵니다. 끝으론 재판관들을 향해 상식에 근거해서 사안을 보라며 가르치듯 얘기했습니다.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성은 없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100종 넘게 적힌 공소장은 거짓말로 매도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이날 탄핵 심판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 중이란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채 입을 다물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말만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증인 선서를 마치고 곧바로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자신의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4명이 한 명씩 들고 나오라는 말을 하면서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모두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인데 답변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엄령 선포에 대해선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란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답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특성상 지시의 불법,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게 쉽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즉 본인도 그러한 목적도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 공범으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러한 목적이나 어떤 지시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양자의 이 죄를 모두 다 덜어내는 전략을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롯데리아 내란 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과거 부하에게 임무를 마친 요원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보사 여단장이었던 박민우 육군 2군단 부군단장은 그래서 계엄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이란 용어가 낯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육군 2군단 부군단장인 박민우 준장이 신원보호를 위해 장막뒤에서 증언을 시작합니다. 2016년 당시 정보사령관이었던 노상원에게 지시받은 일입니다.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제거 방법을 묻자 폭사시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이건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때문에 박 부군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은 표현이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계엄 수첩에 본 그 나오는 용어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그냥 혼자 상상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던데 저는 노상원 사령관이라고 그 사령관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겪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폭사는 박 부군단장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박 부군단장은 당시 반대 의견을 드러내면 자신이 교체돼 그대로 추진될까 봐 감정을 표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계엄 당일 전화로 체포조의 명단을 받아 적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 메모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물었는데요.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은 거고요. 그럼 우리 변호인께서는 그 10명, 10여 명의 명단을 제가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홍 전 차장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전화할 당시에 명단을 받아 적을 상황이 아니었지 않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질문이 오갔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직접 메모에 대해 물었습니다.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을 또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홍 전 차장은 국정원이 검거할 권한은 없지만 검거를 지원할 수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검거 말하자면 이제 지원 요청.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은 또 홍 차장이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렇게 말한 것만으로 여 전 사령관이 명단과 계획을 얘기한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썼어야 하는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는지도 캐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를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스웨덴의 성인 교육시설에서 총격 사건으로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스웨덴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Alltså jag går ut henne nu. Oh my god, det var skjutning. Folk gråter. Oh my god, det är skjutning! 현지 시각 4일 스웨덴의 오레브로의 한 학교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교실 내에선 경고등이 울리고 학생들은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성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의 일종인데 이 캠퍼스 내에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En kille bredvid mig, han fick skjuta här i axel. Så han blödde så mycket när jag tittade bakom mig så det var 3 personer på golvet som svimmar och blöder. Men alla var chockade. Alla säger bara gå ut, gå ut. 총격범은 30대 남성 1명으로 숨진 10명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테러는 아니라고 했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선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군중이 몰려가서 부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5일 사람들이 몰려가 흰 자동차를 둘러싼 채 때리고 부숩니다. 현지 경찰은 새벽 4시쯤에 로보택시가 공격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요. 이 차량의 문은 박살이 났고 내부도 엉망이 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결국 견인됐는데 이 사건으로 다치거나 체포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2월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차를 부순 것도 모자라 불을 지른 사고도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됐고 점차 서비스 지역을 늘리고 있는데요. 편리함과 함께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지 숙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리는 동안 국회에선 국정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궤변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지시했을 때 요원들은 국회 본관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등이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걸 국회의원으로 바꿔 말한 게 아니냐고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민주당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가면은 사령관이 회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겠죠?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국회의원을 정확하게 끌어내라고 두 분 다 말씀하셨고.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했을 때 군 요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유튜브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는 뒤늦게 별도로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12월 4일 01시 01분부터 01시 09분 사이에 임무를 중지하고 그 인원들을 빼내면서 철수하라는 이 상황에 대한 그 부분이 맞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원론을 주장하기 위해 야합론을 꺼낸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보가 오면 한 사람 정도는 더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청문회 특위위원회 자세 아니에요? 그냥 질러대면 됩니까? 이 과정에서 임종득 의원이 최혜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것까지 거론되며 회의장에선 막말이 오갔습니다. 까지? 말 함부로 사과하세요. 까지라뇨.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까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요? JTBC 김필준입니다.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겼던 극우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번째로 체포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였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배후가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일 경찰 저지선과 가장 가까이 선 남성. 곧이어 법원 셔터를 강제로 밀어올리고
유리문을 잡아당겨 틈을 만듭니다. 바로 여기 들어가서 빨리 판사를 끌어내야 돼 말이야. 이 사람은 정광훈 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입니다. 윤 씨는 시위대를 들여보낸 뒤 밖에서 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빨리 시민들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비춰봐봐. 경찰 빨리 뒤로 빨리. 스스로 전도사라고 소개하면서 시위대가 연행되던 새벽 5시 무렵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방아선을 여기다 만들어요. 자, 우리 시니어분들 앞으로 앞장서 주세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죽여라면 죽여.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윤 씨를 폭동에 가담하고 주도한 혐의로 체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윤 씨가 전도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윤 씨와 정광훈 씨는 지난 2023년 다른 교회를 비방한 혐의로 함께 피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판결문엔 윤 씨가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가 서부지법 폭동에 개입한 건 앞서 구속된 이모 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씨는 법원 7층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발로 차고 다니며 영장 판사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정광훈 씨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신가은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10% 관세를 물렸고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를 서두르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조치를 한 달 미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선 예고한 대로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10% 추가 관세를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중국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산 일부 제품에 10%에서 15%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희소금속 수출 제한 등을 예고했습니다.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今天发布公告，自2025年2月10号起，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미중 무역 전쟁의 포문이 열린 겁니다.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은 관세를 넘어 다른 부문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Now we had another big thing. Speaking of China, China's involved with the Panama Canal. They won't be for long, and that's the way it has to be. 하지만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극적 합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중국은 보복 관세 부과 시행을 엿새 뒤인 오는 10일부터로 설정했습니다. 그 사이 정상 간 통화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통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를 서두르진 않겠다며 아직 합의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전국이 매우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영하 12도, 춘천이 영하 1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아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도 전국이 영하 7도에서 4도 사이를 기록하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이상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호남과 제주, 경남 일부 지역엔 최대 40cm, 매우 많은 눈도 예상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